이란 전쟁 터지자마자 방산주 풀 매수하셨어요. 한화에어로 플러스 20%, LIG 넥스원 상한가, 현대로템 플러스 16%. 뉴스 보고 사고 싶은 마음 당연하죠. 근데 이거 트랩이에요. 한국 방산주 PER이 지금 23배예요. 로키드 마틴은 14.7배. 세계 최대 방산 기업보다 우리나라 방산주가 3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겠어요? 뉴스에서는 전쟁이니까 방산주 사라고 떠들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선반영이 끝난 주가에 올라타는 건 고점에서 물리는 지름길이거든요. 왜 이런 구조가 반복될까요? 걸프전 때도 이라크전 때도 방산주 고점은 개전일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날이 꼭대기였던 거예요. 협상 뉴스 한 줄 나오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급락했어요. 다음에도 똑같이 당할 건가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진짜 수혜주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방산주 트랩의 구조, 역사가 증명하는 패턴, 그리고 숨은 수혜주 3곳까지 전부 가져왔으니까 딱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 PER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동네에 삼겹살집이 있어요. 1년에 순이익이 1,000만 원인 가게예요. 이 가게를 사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만약 1억 5천만 원이면 PER이 15배인 거예요. 15년치 이익을 미리 내고 사는 셈이죠. 로키드 마틴은 PER 14.7배예요. 15년치 이익을 내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한화에어로는 23배, LIG 넥스원은 34배, 한화시스템은 무려 38배예요. 쉽게 말하면 같은 삼겹살인데 한쪽은 인분에 1만 5천 원, 다른 쪽은 4만 원짜리인 거예요. 맛이 3배 더 좋으면 모르겠는데 실적이 그만큼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뭘 보고 이 가격을 매기는 걸까요? 기관은 이걸 모를까요? 실적은 좋은데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그리고 선반영이라는 개념도 중요해요. 전쟁 뉴스가 나오면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움직여요. 개인 투자자가 뉴스 보고 달려갈 때는 이미 값이 올라 있는 거예요. 줄 서서 들어간 맛집에서 이미 음식값이 3배로 뛴 상태인 거죠. 한화에어로 2025년 영업이익이 3조 원으로 사상 최대였어요. 실적은 좋아요. 문제는 실적보다 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올랐다는 거예요. 실적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주가는 엘리베이터를 탄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역사를 한번 볼까요? 1991년 걸프전이에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미국이 참전했어요. 전쟁 뉴스 나오자마자 방산주가 폭등했어요. 다들 사들였죠. 그런데 실제 개전일, 미군이 공습을 시작한 바로 그날이 주가 꼭대기였어요. 이후 S&P 500은 석 달 만에 18%가 빠졌어요. 2003년 이라크전도 똑같았어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부터 방산주는 이미 오름세를 타고 있었어요. 전쟁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개전일 당일 S&P 500 항공방위산업지수는 오히려 2% 하락했어요. 반대로 S&P 500은 2% 올랐고요. 방산주만 빠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미 다 올라 있었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은 전쟁 전에 사서 전쟁 시작되면 파는 거예요. 뉴스 보고 달려간 개인 투자자한테 넘기는 구조인 거죠. 이게 선반영 트랩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3월 3일 한화에어로 플러스 20% 폭등, LIG 넥스원 상한가. 그런데 바로 다음 날 3월 4일 한화에어로 마이너스 6%,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는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4% 급락했어요. 하루 만에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걸프전도 이라크전도 정확히 같은 구조였어요. 전쟁 전에 오르고 개전일이 고점이고 이후 차익 실현으로 급락. 다만 다른 점이 있어요. 당시는 미국 방산주였고 지금은 한국 방산주예요. 한국 방산주는 PER이 미국의 3배인 상태에서 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안전마진이 훨씬 적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거든요. 방산주에만 눈이 팔려있는 사이에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진짜 돈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도미노가 시작돼요.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이란 전쟁 터졌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어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 천연가스 수송의 25%가 여기를 지나거든요. 비유하자면 편의점에 물건 실어 오는 트럭이 막힌 거예요. 트럭이 막히면 편의점 물건값이 오르잖아요. 지금 정확히 이 상황이에요.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40% 폭등했어요. 천연가스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갈까요? 비료예요. 비료 만들려면 천연가스가 대량으로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미국 비료 가격이 77%나 올랐어요. 국내에서는 KG케미칼, 남해화학 같은 비료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원자재 가격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예요. 천연가스가 오르면 비료 가격이 오르고 비료 가격이 오르면 이 기업들의 매출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구조가 얼마나 갈까요? 호르무즈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계속이에요. 그 다음 금이에요.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넘겼어요. JP 모건은 연말까지 5,055달러까지 간다고 봐요. 국내에서는 고려아연 같은 비철금속 기업이나 금 ETF가 직접적인 수혜주예요.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기면서 금 관련 ETF 수익률이 올해만 28%예요. 아까 방산주에 몰린 돈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마지막으로 해운이에요. 호르무즈를 못 지나가니까 배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해요. 배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존 수에즈 경유 항로 대신 희망봉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항로가 길어지면 선박 회전율이 떨어지고 운임이 폭등하는 거예요. HMM 같은 국내 대형 해운사가 직접 수혜를 받는 구조예요. 희망봉 우회 항로는 기존 대비 항해 일수가 2배예요. 선박 회전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운임이 자동으로 2배가 되는 구조거든요. 해상 운임이 직접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란 전쟁이 터지면 호르무즈가 막히고 천연가스가 폭등하고 비료값이 뛰고 금으로 돈이 몰리고 해운 운임이 폭등해요. 방산주에 눈이 팔린 사이에 진짜 돈이 움직이는 곳은 이 세 곳이었던 거예요. 지금 방산주 들고 계신 분들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보세요. 이란 휴전 협상 뉴스 한 줄이면 하루 만에 녹을 수 있어요. 3월 12일에 이란이 미국의 휴전 제의를 2차례 거부했어요. 지금은 협상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이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궁금한 게 쌓였을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올 질문 4개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산주 아직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길어지면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전쟁이 길어지면 방산 실적은 좋아져요. 이라크전 1년 후에 방산지수가 29% 올랐거든요. 문제는 지금 PER이 이미 34배, 38배인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따라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뛰어버린 상태예요.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란 협상 정말 될까요? 당장은 어려워요. 3월 12일에 이란이 미국의 휴전 제의를 2차례 거부했고 이란은 공습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버티고 있어요. 폴리마켓에서 단기 휴전 확률을 17%로 본 적이 있어요. 낮죠. 다만 전쟁은 언제나 갑자기 끝나요. 협상 뉴스 한 줄이 하루 만에 시장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료주가 진짜 오를까요? 좀 뜬금없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미 오르고 있어요. 호르무즈 봉쇄 이후 미국 비료 가격이 77% 올랐거든요. 비료는 천연가스로 만들어요. 천연가스가 40% 폭등했으니까 비료값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뜬금없는 게 아니라 도미노의 끝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돼요? 패닉셀은 절대 안 돼요. 지금 방산주 가지고 계신 분은 3월 4일처럼 급락이 또 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세요. 신규로 방산주 들어가려는 분은
지금 대형주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대안이 있어요. 여기까지 도움이 됐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구조 분석 다음 급변장에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시나리오 3개 준비했어요. 시나리오 A 확률 50%예요. 협상 타결이에요. 지금은 이란이 버티고 있지만 미국도 장기전을 원하진 않아요. 유가가 $100를 넘기면 미국 내 물가도 폭등하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빨리 끝내는 게 이익이에요. 이 경우 내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협상 뉴스 나오는 순간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급락해요. 걸프전 끝났을 때도 러우 휴전 기대감 나왔을 때도 방산주는 하루 만에 급락했어요. 특히 PER이 높은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이 가장 크게 빠질 수 있어요. 지금 한화에어로 150만 원에 산 분이 협상 뉴스 나오면 120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어요. 반면에 비료주, 금 관련주, 해운주는 바로 안 빠져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봉쇄 해제되고 물류가 정상화될 때까지 최소 2-3달은 운임이 높은 상태로 유지돼요. 비료 가격도 공급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안 내려와요. 시나리오 B 확률 35%예요. 문제는요, 이게 역설이에요. 전쟁이 장기화돼요. 이란이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호르무즈 봉쇄가 몇 달째 이어져요. 이 경우 방산주는 의외로 크게 안 올라요. 왜냐하면 이미 선 반영이 끝났거든요. 전쟁이 길어져도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에요. 진짜 이렇게 될까요? 역사가 그랬어요. 근데 이때 진짜 돈을 버는 곳이 있어요.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비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해운 운임은 50%에서 80%까지 폭등하고 금값은 안전자산 수요로 역대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요. 다들 전쟁 길어지면 나쁘다고 하겠지만 이 세 섹터한테는 오히려 최고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비료주가 올해 초 대비 50% 이상 오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시나리오 C 확률 15%예요. 최악의 경우에요. 전쟁이 확전돼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거나 중국이 개입해요. 이 경우 방산주는 추가로 급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2,000 아래로 떨어지고 환율이 1,500원을 넘기고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방산주가 올라도 나머지 포트폴리오가 다 녹는 거예요. 방산주 10% 벌어도 나머지 자산에서 30% 잃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돼요. 이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최소 50%까지 올리는 게 답이에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할까요? 시나리오별로 정리하면 A는 방산주 급락하고 숨은 수혜주는 유지돼요. B는 방산주 횡보하고 숨은 수혜주가 폭등해요. C는 전부 다 위험하니까 현금으로 방어해요.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방산주, 대형주, 추격 매수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지금 방산주 들고 계신 분들이에요. 한화에어로, LIG 넥스원, 현대로템 가지고 계시면 들어보세요. 패닉셀은 절대 하지 마세요. 3월 4일처럼 하루 급락이 또 올 수 있지만 실적 자체는 좋거든요. 한화에어로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4조 5천억이에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세요. 평균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0% 아래로 내려가면 절반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 휴전 협상 뉴스를 매일 체크하세요. 협상 재개 뉴스가 나오는 순간이 방산주 차익 실현 타이밍이에요.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고 미리 기준을 세워두는 게 핵심이에요. 이란 협상이 재개되면 제일 먼저 팔아야 할 종목은 뭘까요? 두 번째, 지금 방산주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대형 방산주 추격 매수, 지금은 위험해요. PER이 로키드 마틴의 3배인 상태에서 올라타면 협상 뉴스 한 줄에 마이너스 15% 맞을 수 있어요. 대신 두 가지 대안이 있어요. 첫 번째, 방산 도품 중소형주예요. 대형주는 이미 플러스 20% 반영됐는데 부품사는 아직 덜 올랐어요. 두 번째, 아까 말한 숨은 수혜주예요. 비료 관련주, 금 관련 ETF, 해운주, 이 세 섹터는 호르무즈 봉쇄가 풀려도 정상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산주보다 하방이 단단해요.
세 번째, 관망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지켜볼 때가 맞아요. 근데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지표 2개만 매일 체크하세요. 하나는 이란 휴전 협상 진행 여부예요. 폴리마켓에서 실시간 확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국제 유가예요. 배럴당 120달러를 넘기면 비료주와 해운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커지고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협상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핵심 한 줄로 정리할게요. 전쟁 나면 방산주라는 공식. 그건 뉴스가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역사는 매번 똑같은 걸 보여줬어요. 방산주 고점은 개전일이고 진짜 수혜는 밸류체인 끝에 있었어요. 결국 투자는 지금 보이는 소음보다 길게 이어지는 흐름을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구조를 이해하면 흔들림에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구조를 모르면 조정 올 때마다 손절하게 돼요. 오늘 영상이 그 구조를 보는 눈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 전쟁이 실제로 끝났을 때 어떤 섹터가 가장 먼저 반등하고 어떤 섹터가 가장 늦게 회복되는지 과거 전쟁 종전 데이터로 분석해 볼게요. 놓치고 싶지 않으면 구독 눌러주세요.